영혼의 스토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18세 때 대학 교정에서였다. 나는 대학 초년생의 앳된 소녀였고, 그는 같은 학년에 수염이 지저분하고 머리도 깨끗하지 않은 동급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대학 1학년의 해맑은 풋풋함 대신 눈가에 주름이 지고, 그의 눈은 빨간색으로 토끼 눈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은 고뇌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삼류하가에게 있는 타락함, 방탕한 기운과 순수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의 얼굴이었다. 확실히 그는 그 나이 또래의 남자들과는 다른 모습과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또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소아마비가 아니고 10살 때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을 때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자란 곳이 시골이라서 부모가 제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10살 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를 절 때 약간 저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절어서 그의 어깨가 리듬 감각을 가지고 상하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에게는 그 또래의 나이가 지니는 젊음보다는 늙은이의 고뇌가 얼굴에 더 각인이 되었고, 흔히 지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거나 움츠린 태도가 없었다. 그는 정상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대화했고,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약간은 남을 의식하는 과장된 태도라고나 할까, 그것이 나에게는 좋게 보였다. 그렇게 떠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우리는 같은 종교 서클의 멤버였고 나는 3월부터 활동을 해서 이미 대부분의 회원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3월에 등록하고 여름 학기를 지내고 나서야 서클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우리는 대학 1학년의 겨울 봉사활동을 경기도 장원으로 같이 갔고 그것이 그와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때 나는 이미 미팅에서 만난 사관학교 생도와 열심히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수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약간은 내성적이지만 지도력 있는 나보다 3살 많은 지방 출신의 남자였다. 나는 그때 이미 미국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70년대 한국은 꿈 많고 행동하지 못해 내면으로 반항적이지만 외부적으로 조용한 척 행동하는 한 여자아이에게 이미 숨막히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던 시절이었다. 나의 첫사랑은 달콤한 첫 키스와 함께 끝났다. 그것은 18살의 열정이고 홍역이었다. 첫 키스의 달콤한 기억은 50이 된 지금의 내 뇌리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첫 키스의 달콤함과 감미로움, 부드러움이 첫사랑의 연인과의 만남을 끝내는 원인이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 첫 키스 뒤에 절제력 없는 행동이 두려워서 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여전히 첫사랑의 헤어짐에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확실히 비집고 들어왔다. 열흘의 봉사 기간이 끝났을 때 그는 이미 내 방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4년을 같이 보내면서 보통의 캠퍼스 커플들이 그러하듯이 싸움과 사랑을 되풀이하면서 청춘의 기억을 만들어 갔다. 그는 항상 소극적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에게 나의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했다.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나의 행동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그의 인내를 시험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의 배려 어린 말과 행동들이 그저 잔인하게만 느껴지고 나는 사랑할수록 외롭고 비참해서 도서실로 갔다. 그를 잃어버리기 위해 미친 듯이 터플에 매달렸다. 졸업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나는 불완전한 사랑보다는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 후 나는 긴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와 내가 알던 옛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가 10년이 된 시간, 즉 우리는 헤어지고 20년 만에 친구들의 모임에 다시 만났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성실한 가장으로 그러나 옛 얼굴을 그대로 지니고 나는 정말로 그의 눈에 여전히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
우리는 노래방에 같이 갔고 나는 한국말 노래를 잘 몰라서 친구들이 내가 아는 옛 노래들로 선곡해야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춤을 췄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고 노래가 끝나서 돌아서려는데 그는 나를 잡고 있던 팔을 풀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 남자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가슴 한 곳에 묻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돌아서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지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돌아서면서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결혼해도 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그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나 보다. 미국 생활 20년이 지나도록 그와 보낸 대학 4년의 기억들이 내게 추억화되지 않고 내 무의식의 일부분에서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공항에서 마지막 병으로 우리는 20년 만에 단 두 번의 만남을 끝으로 우리는 다시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졌다. 돌아와서 나는 한동안 헤매고 눈물이 났다. 내가 학문하고 내 길을 가느냐고 조신했던 날들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의 존재를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의 이름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한은 그에 대한 기억을 지워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영원 구원보다는 그에 대한 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그런 갈등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나는 내 마음에 정직해져야 했다.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마음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억은 지우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기억은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 가려진 내 마음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기억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2001년에 한국 방문은 원래 내 계획에 없었다. 물질 문명의 편리와 풍요의 절망감을 느낀 나는 그때 중국 선교를 가고 싶었다. 나는 선교 센터에 등록하고 3일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만나서 말을 전하라고 3번 내 귀에 대고 말하셨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자녀 중 하나에게 내가 손을 대겠다는 무시무시한 저주스러운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였다. 그 소리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대답했다. 다시 동창생들 속에서 만난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장을 하고 자신의 차까지 끌고 왔다.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내키지 않지만 내가 들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 계속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어이없어 하면서 내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가 가버렸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그의 가슴에 남아있던 나의 기억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면서 우리의 기억을 지워내었다. 나는 단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2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의 기억들을 정지하셨다. 나는 그 이후 그의 영혼을 지상에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말한다. 지상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좋다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 영혼을 만나고 싶다고. 나는 그의 영혼과 천상 제외하고 싶은 스토커인가. 나는 지금 얼굴도 모르는 부탁받은 영혼 구원을 매일 기도하는 22명의 영혼의 스토커를 가지고 있다. 절반의 귀향. 김포에서 만난 것은 장막 끝에 후덥지근함. 새벽 6시 반의 주차장. 부드럽게 안겨오는 짙푸른 산자락이 20년의 단절을 가슴 설레이는 그리움, 돌아가기를 거부한 두려움을 스며시 않는다. 가락시장에서 만난 80년대의 지친 얼굴, 지하철에서 만난 21세기를 살아낸 신세대의 허연 얼굴, 눈만 마주쳐도 왜 쳐다봐? 하고 싸울 듯이 덤비는 눈초리, 옆 사람을 보고도 웃을 수 없는 얼굴들. 정문이 후문되고 후문이 정문되어 버린 건데요.
무한정으로 주차비를 받는 상아탑이여. 원하는 땅에서 원하는 식으로 살아온 태국살이의 나그네는 외로울 적마다 추억을 그리움으로 색칠하고 살아왔는데 남겨진 이는 외로울 적마다 떠나간 이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아온 이 땅의 연인이여. 20년 만에 만나 옛 연인의 이름도 불러줄 수 없는 딸딸이 된 이 땅의 남자여.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30대, 위에서 빠져주지 않는 50대에 기어 세월을 뒤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동동거리며 밀려가는 76학번 동기들이여. 망한 사람은 소식도 끊고 가진 자는 이미 떠나버려 보통의 사람만 남아 전 국민이 장사꾼화 하고 밑으로 파고 위로 치솟고 피부치끼리의 경쟁을 숙명으로 지고 가는 내 땅이요. 아름다운 친구가 있는 물 좋고 산자락 고운 이곳이요. 돌아오는 길은 떠날 때보다 더 행복했다오.